같이 풀어봅시다. 자, 요 탄산이온 우리 저번에 예제 9.5에서 풀어봤죠? 그래서 요게 다시 그리면 이렇게 다시 5, 5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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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자, 여기 이게 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 네 가지 원소 중에서 마이너스 1이 각각 있나 각각 형식 전화가 되는 것 또는 어떤 한 원소가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런 형태가 좀 돼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여기는 1번 산소, 2번 산소, 3번 산소, 여기 1번 탄소 이렇게 해볼게요. 자, 1번 산소 봅시다. 자,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죠? 아, 이거는 다 알아야지 이제 많이 했으니까. 6개죠? 6쪽. 그리고 여기에 할당된, 이 원자에 할당된 전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왜냐? C와 O가 이걸 공유했으니까 각각 하나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7개. 해당된 전자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잠깐만. 찾고 있나? 자, 이쪽도 2번 탄소는 어떻게 됩니까? 또 원자과 산소가 6개고, 배당된 전자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중결합이니까 이 산소가 2개의 전자를 줬으니까 6개겠죠? 빵! 3번 산소 봅시다. 3번 산소는 자, 여기 1번 산소와 같죠? 원자과 산소 6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마이너스. 그러면 이 탄소도 봐야죠. 탄소는 봐요. 탄소는 봅시다. 탄소도 원래 원자과 전수가 4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줬을 거고 이쪽에 2개 줬을 거고 이쪽에 하나 줬죠? 그러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빵이죠. 자, 그러면 형식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름을 표현 안 하니까 이렇게 되죠? 요게 지금 요거와 같은 거죠. 그렇죠? 다 잘 풀어봤나요? 응? 원자에 배당된 원자 수를 세는 게 그렇죠? 각 원자에 해당된 전자 수를 세는 게 그게 좀 어렵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연습 한번 계속 해보세요. 자, 그러면 뭐 계속 문제가 너무 많네요. 그래도 이 문제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보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책에서. 그렇죠? 이 일반 화학은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예제 9.7도 풀어보세요. 일단 10분까지 줄게요. 10분까지.
자, 좀 해봤나요? 좀 많이 어렵죠. 이 이 포름알데하이드가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거를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떤 구조를 가질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H2O에 대해서 두 가지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H와 COH 이런 골격을 갖고 하나는 CH, H5 이런 골격이 있어요. 자, 이 골격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 C가 자, 전자가 4개죠. 체외각 전자가. 그래서 H는 요 H가 결합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에 H도 결합이 되고. 그렇죠? 근데 산소는 이렇게 8전자 규칙 만족하는데 얘가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 전자를 이렇게 이쪽으로 공유를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됐어. 그러면 여기도 맞죠? 그러면 맞나? 맞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깐만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잠깐만요. 둘, 하나, 둘. 잠깐만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C 하나, 둘, 셋, 넷. 여기 H가 가고 그렇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가야 되죠? 왜냐면 여기 원래 하나가 공유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봅시다. 맞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제가 약간 당황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H, C, O, H. 그다음에 H, C, H. 이런 골격이 있죠? 그러면 그려봅시다. 하나, 둘, 셋, 넷 개. H도 옆에 결합되고. 산소는 이렇게 일단 6개 있을 때 H가 결합되고.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그렇죠? 여기서 자, 여기는 8개가 맞는데 여기가 8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자를 이쪽으로 하나 줘봐요. 이렇게 되고 여기 이중결합되고 여기 전자 하나 남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응?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얘한테 이렇게 줘요. 왜 줘야 되냐?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러니까 8, 여기가 이제 8전자 규칙, 5대 규칙에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는 전자를 이쪽으로 줘. H 이렇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8전자 규칙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식 전화를 구해 볼게요.
H 봅시다. H는 뭐 원자과 전자 1, 그리고 자 여기다 그 배당된 전자도 1. 빵이죠? 여기 C 봅시다. C는 원자과 전자 4개.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응? 왜냐하면 전자 하나를 여기다 줘버렸잖아요.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만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5는 원래 6개고, 이거 마이너스 6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왜냐, 여기는 전자를 여기 C에 하나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 H도 1, 1, 하면 빵.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플러스. 형식적. 이게 좀 어렵네요. 그쵸? 뭐, 저도 약간 당황해서. 자, 그러면 이쪽 볼게요. 이걸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H 되고, H 됐다고 하고, 여기는 8전자 만족 하나죠. 여기는 전자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죠. 옮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면 얘가 이렇게 가야겠죠? 이쪽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요거의 형식 전환을 한번, 여기 8개, 여기 8개 봤죠? 그럼 여기 H는 뭐 빵빵일 거고, 그렇죠? C를 봅시다. C는 원자과 전주 4개. 그죠? 배당된 전자는 하나, 둘, 셋, 4개. 그죠? 빵. 그 다음에 여기 산소는 원자과 전자 6개. 그죠? 배당된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빵. 그러면 요 상태. 그냥 중성원자. 중성원자가 아니라 형식 전화가 없죠. 제가 앞에서 말했죠. 어떤 분자마다 두 가지의 분자식이 존재한다고 했죠. 하나는 형식 전화가 있고 하나는 형식 전화가 없는 이 두 가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 형식 전화가 없는 쪽으로 분자식을 그리는 게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포름알데하이드는 이런 것보다는 요게 좋다. 맞죠? 그러면 요게 정답이네요. 그죠? 이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저도 약간 조금 난해했네요. 그죠? 이거 그냥 다 많이 한번 그려보세요. 많이. 나도 이거 우리 학생들이랑 그 시간 될 때 같이 푸는 거야. 같이 풀어서 하는 거라서 좀 어렵지만 연습을 한번 많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아마 이거 읽으면 아마 더 헷갈릴걸요? 아마 내가 푸는 방법대로 하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명의 개념. 공명의 개념. 공명이라는 게 뭐냐? 공명. 봅시다. 영어로는 공명이라는 게 레조넌스예요. 레조넌스. 그래서 이제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단일 분자를 하나의 루이스 구조만으로는 정확히 묘사했을 때 두 개 이상의 가능한 루이스 구조로 나타난 구조다. 어떤 거냐? 응? 자, 요게 지금 오존이죠? 오존. 그러니까 요렇게 형식 전화가 있는 요 오존 이 구조식과 요 구조식은 이렇게 돌려봐요, 이걸로. 이렇게 돌려봐.
그럼 이거랑 같죠? 근데 요거랑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뭐 지금 말하면 뭐 이거 두 개는 같은 게 아니다. 즉 다른 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두 가지 어, 분자를 갖냐? 여기 있는 이 전자, 이게 마이너스니까 어, 전자가 저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서 또 옮겼으면 이 전자가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전자가 두 개, 네 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쌍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또 옮겨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두 루이스 구조식은 어느 것도 O3, 그러니까 오존에 알려진 결합 길이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 요 결합과 요 결합, 요 결합과 요 결합은 단일 결합의 길이가 아니고 이중 결합의 길이가 아니고 이 둘 사이의 결합이다. 그래서 이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보다 짧다. 요건 알고 있죠? 그래서 실험적인 증가로부터 산소 원자 간 결합 길이는 두 결합 모두 이제 128 피코미터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오존 분자를 나타낼 때 아래와 같이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함께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오존을 이렇게 해서 이 구조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측정을 했대요. 근데 온전한 이 단일 결합이 산소의 이 산소 요의 이중 결합의 길이가 아니야. 그리고 단일 결합 길이도 아니고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 이 사이의 길이가 이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존재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탐구를 하니까 이 두 구조가 서로 같은 구조이고 전자가 이동해 가지고 생긴 공명 구조구나. 이거를 알아냈던 거죠. 그래서 이 분자는 오존을 나타낼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써주는 거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명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나중에 유기화학 할 때도 굉장히 공명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명 구조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 공명 구조에서 다른 공명 구조로 매우 빨리 바뀐다는 것이 아니다. 즉, 공명을 이루는 어떤 구조도 안정된 실제 분자의 전자배열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산소, 이 두 가지 공명 구조가 있잖아요. 이 둘 다 실제의 산소가 아니구나. 실제의 오존의 분자를 나타내지는 못해요. 알겠죠? 그리고 오존이 이 분자로 되어 있다가 이 구조로 되어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이 오존의 그 실제적인 분자를 가깝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공명 구조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자를 나타내는 간단한 결합 모양으로는 실제 분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가상의 구조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이네요. 그렇죠? 공명 구조는 가상의 구조다. 즉 분자를 나타내는 자 우리가 이제 O3 예를 들어서 이제 오존이라는 이 분자를 나타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 분자를 나타낼 수가 없어. 근데 이거에 가깝게 나타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공명 구조를 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됐죠? 자, 이 공명구조에 관해서 다음부터 좀 더 자세히 배우고 공명구조도 그리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 조금 많이 어려웠네요. 그렇죠? 어려웠지만은 좀 예제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